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우리를 앞서갔는가? 자, 에도 시대 마지막 시간. 오늘은 에도 시대를 근대화시킨 가장 바탕이 된 힘,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 시대 일본은 문맹률이 동시대의 서유럽 여러 나라에 비추어도 가장 낮은 사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문해율, 문자를 해독하는 비율이죠. 70에서 80%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근대 사회인 에도 시대에서 80%의 문해율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죠. 1800년대 일본을 방문한 영국 외교관 로렌스 올리판트라는 사람은 모든 계급의 남녀노소가 읽기와 쓰기 교육을 받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러한 이유가 에도 시대의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에도 시대의 교육은 무가교육, 공교육기관과 서민교육이라는 사교육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번교입니다. 무가교육의 핵심 교육은 각 지방정부들이 설치한 번교인데요. 18세기 중반 전국에 있는 지방 250개에 이르는 거의 모든 번에 번교가 설립됩니다. 원래 번교는 각 번의 무사계급인 번사의 자제들을 위한 지배층 교육기관으로 가신과 관료들을 육성하는 사관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었죠. 교육의 수준과 내용이 다양했고 번사의 자제들은 7, 8세가 되면 입학해서 읽기, 쓰기, 경전무예, 병법 등을 소양한 후 17세, 18세에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번교의 특징은 각 번의 사정에 맞는 육성 교육이 가능했는데 각 번은 환경과 필요에 의해서 의학, 양학까지도 가르치기도 했고 평민의 자제들에게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문호도 개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번교 교육의 대표적인 사례, 가장 앞선 사례가 스시마번의 조식한입니다. 스시마번, 지금의 대마도를 얘기하고 있죠.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 정보 입수가 가장 빠르고 서양 세력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곳으로 스시마번은 가장 먼저 기존의 유교와 무예 중심 교육을 탈피하게 되죠. 시대에 걸맞게 번교의 커리큘럼과 입학 자격을 일신한 사람은 11대 번주인 시마즈 나리아키란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식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 서양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슈제이칸, 중국어 연구를 위한 다스시칸, 서양식 병기와 군학을 연구하는 가이세쇼가 속속 건립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방의 번교가 육성이 되어서 교육을 했을 때 중앙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중앙 막부 교육기관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국립중앙교육기관인 에도시대 공교육의 중추를 이루게 됩니다. 막부의 후원을 받아서 막부에 가신단 제자들과 각 번으로부터 파견된 유학생이 수학하는 반공 반사, 반은 공교육, 반은 사교육이 접목된 교육기관이 유시마 세이도가 설립이 되고요. 후에 이 유시마 세이도는 사숙, 사교육을 제거한 오로지 공교육만의 직할 교육기관으로 편입이 되면서 막부 통치 철학의 기반인 주자학만을 연구하는 최상위 교육기관인 쇼헤이 자키 학문소로 개칭이 됩니다. 막부는 유교 교육의 실용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도 뒀는데요. 반쇼 시라베쇼라는 것을 발족하죠. 나가사키 등지로부터 서양 수직이 전해지고 난학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서양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쇄 양성소로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이세소로 개칭이 되면서 네덜란드어를 중심으로 하는 어학, 현대 금속공학을 하는 정동학, 기기학, 물산학, 수학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종두 예방 접종 등 서양의학의 성과와 중요성이 점점 인식이 되면서 서양의학 전문 교육기관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마포 직할의 의학소가 설치가 됩니다. 훗날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근대화 정책에 따라서 막부가 관할하는 3대 직할 교육기관인 쇼헤이 학교, 도쿄 가이세이 학교, 도쿄 의학교는 1877년 일본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인 도쿄 대학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에도시대 교육체계의 특징은 이렇게 지배층의 번교나 막부의 공교육기관도 존재했지만 조선시대와는 정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성균관이나 향약 등이 있어서 양반의 자제들은 교육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조선시대엔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에도시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번창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라코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서민교육이 중심이 된 데라코야. 처음에는 사원 영향력이 강한 일부 지역에 개설이 되었지만 말기에 들어서는 지방도시와 농어청 등 전국의 낙후지역까지 안 가는 곳이 없게 보급이 됩니다. 데라코야 교육은 굉장히 실용적이었고 수용자 중심이 특징이었습니다. 교육 방침은 유미, 가키, 소로반이라는 것이었는데 즉 읽고 쓰고 세물할 줄로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학년제 표준교육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한 교실에 수업을 받았지만 학습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교과서로 사용된 것은 오라이모노라는 책이었는데, 오라이모노는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다방면의 주제들을 아주 평이한 문체의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술된 문집으로 실용성이 대단히 두드러진 교과서였죠. 수천 종의 오라이모노가 존재했기에 교사들은 각 지역의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춰서 교과목을 선정해서 교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학식과 망명이 높은 지식인들이 개인적으로 문화생을 두는 곳을 개설했는데, 이것을 바로 주쿠,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곳이었죠. 이곳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신분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배움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개방형 교육기관으로 주로 천문학, 물리학, 건축학 등 신서양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에도의 시민 모두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글을 읽고 책을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일본의 근대화가 앞당겨진 것은 미소, 여행, 출판 등의 산업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힘이 컸던 것이었죠.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한 그 시작, 300년 전 시작된 에도로부터였다는 것을 말하며 에도 시대를 오늘부로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에도 시대를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